Hi guys! 안녕하세요, 라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친구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필레베르그의 알락이라는 텐트고요. 딱 봐도 아실 그런 텐트죠. 끝판왕? 끝판왕이라고 많이 부르시곤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 텐트는 제가 가까운 지인분한테 수소문 끝에 거의 한 2달 가까이 알아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알락을 쓰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아주 많았었는데 대부분 다 처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달 가까이 섭외를 해서 드디어 빌린 텐트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텐트를 빌리게 된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텐트가 정말 어떤 친구인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와 다른 친구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텐트를 빌리게 됐습니다. 이 텐트가 저의 품으로 오고 한 피칭은 한 6번에서 7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어저께 1박을 무사히 하고 이 텐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설치 방법부터 한번 보실까요?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필레베르그 본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치하는 방법도 보고 직접 설치도 해보고 이제 설치 방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까마귀가 우선 안에 내용물을 꺼내 볼게요. 폴, 그리고 팩은 이 텐트를 빌려주신 분이 팩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고 하셔서 제가 갖고 있는 팩을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내용물이 있습니다. 우선 필레베르그 본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치 방법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달려있는 가이드라인을 처음에 텐트를 설치하기 전에 백팩이나 날아가지 않는 곳에 우선 이렇게 묶어주라고 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텐트가 날아가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겠죠. 저는 이거를 그냥 팩으로 고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굳이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해요. 하고요. 우선 풋프린트를 깔아야 되겠죠. 풋프린트를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육각형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필레베르그 로고와 알락 풋프린트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2군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텐트를 설치했을 때 뭔가 딱 맞춰져 있는 느낌이 좋잖아요. 그래서 라벨이 붙어져 있는 쪽 2군데를 입구 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너 텐트와 플라이는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플라이도 똑같이 육각형의 모양이기 때문에 모서리를 각 풋프린트 위치에다가 우선은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총 6군데의 모서리를 팩다운을 해줍니다. 폴을 넣어주면 되겠죠. 폴은 총 3개가 있는데요. DLC 폴이고 3개의 폴은 모두 동일합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여기 보시면 이 폴 파우치가 있죠. 이 안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머니 안에는 폴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빼보면 이런 식으로 리페어 킷이 들어가 있습니다. 짧은 폴과 긴 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폴 마디도 필레베르그 본사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살까봐. 이 안에 보시면 주머니가 이렇게 따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괜찮은 디테일인 것 같아요. 폴은 3개가 다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폴을 결합을 해보면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 끝에 마디가 좀 짧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폴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거든요. 여기 빨간색 표시가 돼 있고 이 안으로 해가지고 폴이 이렇게 쑥 들어가서 여기 끝에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곳에 딱 고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 빨간색이 있으니까 빨간색에다가 같이 꼽아주면 되고요. 이쪽에는 하얀색, 그리고 이쪽에는 파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총 3개의 컬러가 있는 거죠. 우선 폴을 다 펼쳐 볼게요. 아니 근데 갑자기 이쪽이 그늘이죠.
볼을 다 펼쳤으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구멍에다가 그냥 꼽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반대편에 빨간색으로, 그리고 파란색, 꼽아주실 때는 이 색깔 사이에 홀이 들어가는 홈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넣어서 그냥 쑥 꼽아주면 됩니다. 되게 간편하죠. 여기를 못 보고 여기다 꼽는 건가 했었는데, 네, 여기다가 꼭 꼽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이 후크들을 걸어주면 돼요. 이 후크를 걸어주면서 와, 힐레베르그 안락은 다른 레벨이다 라고 느꼈는데요. 뭔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후크를 걸잖아요. 근데 이 후크가 우선 되게 튼튼하고, 이 후크가 달려있는 이 부분도 좀 다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도 되게 우선 튼튼하게 붙어 있고요. 이 후크를 걸어줄 때 첫 번째 거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걸어주게 되고요. 두 번째 거가 이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도 다음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정말 저는 보고 되게 감탄을 했어요. 이 후크가 튼튼했던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방향이 지그재그로 엇갈려서 걸어준다는 게, 와, 이거 정말 이게 괜히 사람들이 알락알락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높이까지 다 그냥 여기에 걸어주면 되겠지 하는 데다가 걸어주면 되게 돼 있어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이 가이라인, 가이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바람이 심하지 않거나 할 때는 굳이 가이라인으로 해서 스트링을 당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도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면, 얘는 좀 정리를 하고요. 위와 아래 이렇게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끝에는 이렇게 매듭이 젖어 있고요. 이거를 동시에 당겨주게 되는 건데요. 이 위쪽 가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이라인을 폴에 한번 감아서 이 사이로 뺀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게 됩니다. 여기 걸려있는 스트랩 있죠.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무늬들이 이렇게 빗살 무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스트랩을 감았을 때 딱 마찰이 되면서 마찰력을 높여주기 위한 설계인 것 같아서 또 하나의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개를 잡아준 다음에 이 끝에다가 당겨서 팩을 박아주고요. 그리고 이 끝에 보면 스토퍼가 두 개 있거든요. 스토퍼를 당겨서, 이 스토퍼 사용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긴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도가 좀 틀렸구나. 각도는 제가 좀 잘못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텐트와 동일한 라인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팩을 박았고요. 이런 식으로 동일한 라인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를 잠깐 보시면 여기 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고리에 풋프린트의 끝에 고리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풋프린트의 끝에 이 선이 고무줄 재질로 되어 있어서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되고요. 총 6군데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이 문 쪽만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사용을 할 때는 이 고리에 걸어두곤 하는데, 이 레인 루프가 있죠. 이런 모습인데요. 좀 모양을 바닥에 깔고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모양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 밑에는 넓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역시 육각형입니다.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총 6개의 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2개의 고리만 다른데, 이 2개의 고리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런 거는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보통 사용하실 때는 여기다 걸어놓고 함께 패킹을 하고 펼치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혹시나 이거를 빼거나 빠졌을 때 이거를 다시 결합하는 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서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총 고리가 이 옆에 보시면 총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특이한 게 뭐냐면 4개의 높이는 비슷한 높이에 있는데 2개의 높이는 좀 낮은 부분으로 돼 있어서 이게 그러면 어디에다 뭘 걸어야 되지? 이런 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텐트를 계속 설치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되게 쉽습니다. 이 안락 텐트를 이렇게 모든 면을 살펴보시다 보면 이 밑에 힐레베르그 로고와 안락 모델명이 적혀있는 라벨이 붙어있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레인 루프를 걸 수 있는 고리가 있는데 라벨이 있는 쪽 고리 2개에다가 아까 모양이 달랐던 이 2개의 고리를 걸어주면 됩니다. 힐레베르그 라벨이 붙어있는 쪽이 바깥쪽이 되겠죠.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4개의 고리를 그 고리에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 보시면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겨서 팽팽하게 위치를 시켜주면 되고요. 만약에 제가 다른 텐트들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이 라벨이 이쪽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기 다 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문이 양쪽에 있을 때 이 문 뒤쪽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다른 모양의 2개의 고리를 걸어주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방향으로 이렇게 레인 루프를 걸어줘야지 딱 원하는 위치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라벨이 입구 위에 딱 자리를 잡게 되고요. 반대편도 이 라벨이 입구 위에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레인 루프도 입구의 모양이 그리고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설치를 하면 되게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텐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힐레베르그 안락 이 텐트의 외부와 내부 그리고 이제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캠핑 나왔어요. 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입구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요. 이쪽에 입구 하나, 그리고 이쪽에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레인 플라이를 좀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인 플라이를 걸 수 있는 고리가 2군데는 낮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이 이유인데요.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기 입구 쪽 위에 레인 플라이 위에 보시면 이런 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천이 뭐냐면요, 이 끝에를 보시면 여기가 떨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쭉 오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죠. 봉제가 되어 있지 않고. 반대편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가 왔을 때 물이 흘러내리게 되고 여기에 이제 물이 걸려서 이쪽으로 쪼르륵 떨어져서 물이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줄줄줄 흐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작지만 되게 괜찮은 디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레인 플라이 위치가 라벨과 이 빗물을 옆으로 흘려주는 이 부분이 입구에 꼭 위치를 해야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쪽에는 가이라인을 걸 수 있는 이런 고리도 있고요. 문도 한번 보시면 문의 지퍼 위에는 이렇게 덮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죽 재질 같기도 하고 한데 방수가 되는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의 지퍼가 젖지 않게 해주는 거고요. 문의 지퍼를 열면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게 됩니다. 이게 정말 소위 말하는 씹히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게 열려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퍼의 덮개는 여기까지만 있고요. 이 위에는 위치를 안 하고 있고요. 이 입구는 이걸로 말아서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무줄 재질로 되어 있어서 아주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제가
1박을 한 후라 안에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좀 지저분하죠. 그리고 앞에서 이 전용 그라운드 시트의 위치를 잡을 때 입구 쪽에 이렇게 힐레베르그와 알락 라벨이 있는 거를 자리를 잡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문을 딱 열었을 때 이렇게 딱 위치를 하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이너 텐트의 지퍼는 총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 방향, 저쪽으로 한 방향, 그리고 위로 한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퍼 3개가 만나는 부분에는 이렇게 한 번 더 입구에 이 커버와 같은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퍼를 열어보면 이렇게, 그리고 위로,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열려서 아주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너 텐트의 문도 역시 이렇게 말아서 고정을 할 수 있고요. 깔끔하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진짜 팽팽하게 최대한 당겼었거든요. 제가 텐트를 잘못 쳤나 하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이너 텐트가 좀 짱짱하지 않은 게 좀 아쉬웠다고 할까요? 이쪽으로 좀 더 이렇게 해서 이게 입구가 좀 이렇게 짱짱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흘러내리더라고요. 텐트를 한 6번째 피칭을 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이게 이너 텐트가 좀 흐느적거려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안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고요.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따다다다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 반대편에 문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 이 위쪽에는 이렇게 랜턴을 걸어둘 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 여기와 여기 이렇게 총 3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랜턴 걸리적거리니까 빼고요. 그리고 머리 쪽을 보면 여기 주머니가 1개, 그리고 이쪽에 주머니가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무줄은 이렇게 이너 텐트의 문을 걸어주는 부분이고요. 이쪽도 이렇게 있고요. 반대쪽에는 발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워서 보면 입구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열리게 돼서 아주 좋은 개방감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 위에를 보시면 이런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벤틸을 할 수 있는 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만약에 저 문이 닫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좀 환기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이너 텐트의 문을 이렇게 연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열어주면 여기가 이렇게 뚫리게 되죠. 그래서 레인 플라이가 있지만 이 사이로 환기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벤틸레이션 부분입니다. 물론 이 문도 이렇게 말아서 고리로 이렇게 고정을 해줄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정말 완전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는데요. 보통 다른 텐트들은 벤틸레이션 시스템이 밖에 플라이의 외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벤틸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그 벤틸레이션을 이제 열어주기 위해서는 다른 텐트들, 뭐 대부분의 텐트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텐트들은 내가 밖에 나가서 그걸 열어줘야 됐지만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텐트 안에서 이렇게 환기를 해줄 수 있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텐트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설계를 한 느낌이 완전 제대로 와 닿았습니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문뿐만 아니라 모든 이너 텐트의 재질이 이런 천 재질로 되어 있죠. 이 원단은 립스탑 원단 같고요. 좀 얇은 원단이긴 한데 좀 답답하다. 지금 힐레베르그 알락 이 텐트가 사계절용이잖아요. 더운 여름에는 좀 이 천 때문에 환기가 좀 안 되고 덥다고 느낀다. 그럴 때는 문을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 같은 때에는 모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문을 전체적으로 열 수 있는 지퍼 말고 지퍼가 또 하나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지퍼 말고 그거보다 크기가 좀 더 작은 지퍼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퍼는 모두 다 YKK 지퍼고요. 그 작은 지퍼를 이렇게 열면 끝까지 다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메쉬 재질로 되어 있는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연 문은 역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여기에 이렇게 걸어둘 수 있고요. 이거를 걸 수 있는 이 부분도 좀 섬세하게 만든 느낌?
네, 이 들었는데요. 끝에는 이렇게 튼튼하게 가죽 재질의 끈으로 고정이 돼 있고, 여기도 고무줄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주기만 하면 되는, 이거 되게 잘 만든 느낌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저쪽 문을 열면, 네, 이렇게 메쉬 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 개방감이 진짜 와, 끝내주는 것 같아요. 이쪽 안에 전실 공간을 보시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가방을 놓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고 있었고요. 이 메쉬 문도 마저 열어보면 이렇게 열리게 되죠. 와, 진짜 뭐 다 열립니다. 이거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다 열렸다고 봐도 돼요. 이렇게 열면 뭐 개방감이 엄청나죠. 네, 이거 누우면 좋다. 다 보여 이렇게. 이야. 그리고 이 이너 텐트와 밖에 플라이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리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거해서 플라이와 푸프린트 그냥 요 있는 자체로 쉘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걸 다 풀어야 되는데 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한번 풀어보죠. 많어. 안에 내용물도 좀 빼고요. 짜짜짜. 이거 괜한 짓 하는 건가? 짜짜. 이렇게 이너 텐트를 뺄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쉘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너 텐트 빼니까 더 넓은 것 같아요. 와, 이거 엄청 넓네. 근데 이렇게 사용할 일은 많이 없겠죠. 괜히 뺐다. 다시 꼽을게요. 웬만하면 빼지 마세요. 되게, 잠깐만. 얘는 여기. 웬만하면 진짜 안 빼는 걸로. 끝. 아이고. 제가 느낀 단점 중에 하나는요, 이 이너 텐트의 문을 열 때 있었는데요. 닫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 손은 두고 한 손으로 이렇게 열 때 이게 이렇게 딸려 올라옵니다. 이게 뭔가 밑에가 팽팽하게 잡아주지 않아서 그런지 이게 딸려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좀 사용을 해보니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힐레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 원단입니다. 힐레 원단은 튼튼하기로 유명하죠. 인장 강도, 인열 강도라고 해서 강도의 수치가 얼마나 된다라고 표기도 돼 있곤 하는데요. 사실 모든 텐트들이 그런 강도 표시를 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 힐레는 그 강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런 강도가 어떻다, 그 강도는 뭐고, 수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요. 딱 와 닿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 원단은 되게 얇아 보이고 그냥 일반 텐트 원단과 다를 바 없지만 힐레베르그에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원단 중에 하나입니다. 컬룬? 그 원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부르고 있고요. 이게 저는 직접 경험을 해본 게 있는데, 예전에 제로그램 행사를 갔다가 파커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힐레베르그를 국내에 유통을 하시는 수입상이 오셔가지고 원단 샘플들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힐레베르그에 사용하는 원단 샘플들이 이렇게 붙어져 있었는데 그걸 직접 찢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모든 일행도 그 원단을 찢지 못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 다 찢지를 못했죠. 그만큼 이 원단은 되게 튼튼한 원단으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알락뿐만 아니라 힐레베르그 텐트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원단이나 디테일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값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텐트 파우치,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거가 저는 커서 와, 이거 넉넉하고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이유가 조금 저로서는 조금 문화적 충격이긴 했는데요. 힐레베르그 본사에서 공식 피칭 하는 영상이라고 하는 데를 찾아보시면 볼 수 있는데, 철수해서 이 파우치에 넣을 때 저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텐트를 넣으라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 텐트가 사실 제 텐트가 아니라 이것만 보여드리고 다시 꺼내서 원래 스타일대로 다시 패킹을 하긴 할 건데, 어떻게 했냐면 팩을 다 제거를 하고 홀도 다 제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넓은 구멍과 크기를 가진 이 텐트 파우치를 이 끝을 잡고 이렇게 구겨 넣으라고 합니다. 네. 저 처음 해봐요. 보기만 보고. 네. 마치 침낭 넣듯이 말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패킹이 되고 나서도 이만큼 공간이 남게 됩니다. 뭔가 좀 급하게 철수를 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될 때는 이 방법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텐트를 계속 자주 사용을 하거나. 근데 만약에 오랜 시간 모르겠어요. 저는 다시 이거는 원래대로 제 스타일대로 패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제 거였으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람마다 스타일이긴 한데, 뭐 이렇게 신경 써서 접으나 아까처럼 막 이렇게 접으나 사실 안에 들어가면 그냥 구겨져 있는 거는 똑같죠. 근데 이제 사람의 기분이 지금까지 힐레베르그 알락2 이 텐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왜 알락 하는지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번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캠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힐레베르그라는 텐트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끝판왕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사실 캠핑을 쭉 해오면서 장비에 대한 그런 애착이나 예전만큼 그렇게 끌리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있는 걸로 캠핑하면 그게 최고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 힐레베르그 텐트에 대한 로망 같은 게 다시 생기게 됐습니다. 물론 힐레베르그라는 이 텐트가 가격대도 좀 많이 비싸고,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많이 비싸요. 뭔가 다가가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 힐레베르그 알락에 대한 리뷰를 계속 촬영을 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지 이게 나도 만족스럽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떤 느낌이구나 라고 와 닿으실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들 중에 하나는, 어차피 이 리뷰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왕 길어진 김에 뭐 길게 얘기하죠. 처음으로 탔던 제 차는 아버님이 10년 넘게 타셨던 초창기 구형 아반떼라고 그래야 되나요? 96년식인가? 그랬습니다. 그 차를 제가 물려받아서 4, 5년 가량 탔었는데요. 결국 그 차는 아주 잘 타다가 폐차를 했습니다.
한 27만까지 탔던 걸로 기억을 해요. 폐차를 하기 직전까지도 타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탈만한데?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나 약간 빨리 달릴 때 좀 불안했던 거는 사실이었죠. 그때 제가 강원도를 한창 많이 다닐 때라서 영동고속도로에 횡성휴게소쯤에 이렇게 언덕길이 쭉 있잖아요. 그때 뭔가 서러움 같은 게 되게 많았었습니다. 나는 진짜 악셀 끝까지 밟는데 정말 버겁게 올라가거든요. 100km 이하로. 그럼 이제 뒤에서 차들이 상향등 켜고 그런 서러움 같은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차는 폐차를 시키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를 계속 타고 있는데요. 근데 저 친구도 주인 잘못 만나서 되게 오래 고생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새로운 차를 뽑아서 처음으로 영동고속도로를 갔었고 횡성휴게소 그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감동? 뿌듯함이 있었는데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이 남는 거야. 막 속도도 더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폐차를 시켰던 옛날 아반떼도 계속 탈만 했던 건 사실이었지만 뭔가 제가 그 차를 운전하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좀 더 원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저 힐레베르그 알락, 저 텐트가 딱 그런 텐트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국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오버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가격도 1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스펙도 너무 훌륭하지만 좀 과한 스펙이라고 해야 될까요?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 극한 상황에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힐레베르그 텐트 좀 과합니다. 하지만 캠핑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만족감에 더 비중이 실리는 텐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티셔츠나 가벼운 옷들은 심플하고 저렴한 브랜드와 제품들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뭐 코트나 패딩 이런 거는 조금 가격은 나가더라도 제가 마음에 들고 좀 오래 입을 것 같은 제품들을 선호를 하는데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기간 사용하기보다는 정말 오랜 시간 사용할 그런 텐트가 저 힐레베르그 알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너무 얘기가 길어졌네요.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자면 장점이라면 디테일도 훌륭하고 원단도 튼튼하며 설치도 간편하고 뭔가 든든한 믿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텐트가 바로 힐레베르그 알락이라는 저 텐트인 것 같고요.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비싼 가격, 이너 텐트가 팽팽하고 짱짱하게 설치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여름철에는 조금은 사용하기 좀 더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단점으로 지적하시는 이 텐트의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는 플라이, 이너 텐트, 그리고 힐레베르그 알락 풋프린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폴까지 해서 팩은 제외하고요. 무게를 재보면 저 오래 올려볼게요. 자, 무게는 약 3.5kg 정도 되는 거죠. 무겁긴 무겁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이 텐트는 가격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런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큰맘 먹고 이 텐트를 사서 진짜 평생 쓰고 싶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하네요.